2024년 11월 12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시 13분입니다. 작성을 해놓은 후 3분이 좀 지났고요. 아마 시장은 3시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2500포인트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49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2500포인트 이하로 하락을 했고요. 종가까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오늘 조정을 만약에 내일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490포인트 위로 못 치고 올라가게 되면 2430포인트 때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매도폭을 기관 쪽에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거의 7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은 매도가 100억 매도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폭을 축소를 했다라는 건 매수를 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한 71억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역시 198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4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198억으로 매도폭을 좀 축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지지선에서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어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거죠. 어제 사실은 기대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점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지지가 하나가 더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와 다르게 약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 및 섹터를 확인을 해 보시죠. 트럼프 수혜주,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중소형, 건설 기계, 남북경협, 철도, 이쪽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일부 우주항공 산업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일부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거를 따라 들어간다?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하나하나 분석을 할 수 없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면 차라리 ETF를 선정을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관련주들은 ETF로 구분이 되어 있고 종목 하나하나 사기에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로 보시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비트코인이 코스피 코스닥 거래 규모를 뛰어넘었죠. 그러다 보니 어제도 역시 8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 지금 9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10만 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드론 관련주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러시아는 사이드와 다른 공격용 드론 등 145대의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출격을 시켰고 이는 기록적인 수치다라고 밝혔죠. 러시아 국방부는 6개 지역에서 84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를 했고요. 이 중에 34대는 모스크바를 겨냥한 것으로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격 시다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요,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및 불법 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2021년 약 14억 달러 1조 9,400억에서 2023년 17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밑에 보게 되면 웨이비스도 역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안티드론 등 첨단 산업 내 주요 시스템의 전력 증폭 기능에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 질화 갈륨, 무선 주파수 반도체 칩, 패키지 트랜지스터 모듈을 생산 중인 웨이비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클로버스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에브리봇 대동기어, 그 다음에 뭐 엔젤 로보틱스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하락을 하는 거죠. 결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 대만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 관세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 실망감도 역시 지속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이라든가 음원 음반 관련주가 좀 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밤 반도체는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했는데, 엔비디아도 1% 하락했고요. AMD, TSMC,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미 반도체 과학법, 칩스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폐기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대표 반도체주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과 더불어서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전해졌고요.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범용 제품에 이어서 신제품인 DDR5 양산까지 성공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중국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메모리 D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조사 업체, 조상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가 좀 있네요. 수정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내년 D램 생산량이 올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창신 메모리의 빠른 공급 확대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창신 메모리의 D램 생산량이 올해 전 세계 생산량의 10%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을 제치고 업계 3위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하락하다 보니까 AI 관련주, 전력 전선 뭐 이쪽도 같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은행주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물 경제 둔화 가능성에 따른 대손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은행업의 내년 수익성이 소폭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내년 국내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22조 5천억에서 23조 5천억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3조 5천억인 거고요. 내년이 22조 5천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유는 실물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대손 비용이 올해보다 늘어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내년 은행업의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금리 하락 시기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향도 있고, 조달 원천인 예금의 안정성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 기업 대출 경쟁 격화 등 우호적이지 않은 경영 환경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정유, LPG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국제유가가 어제 3.32% 하락한 68.04달러로 거래가 마감이 됐죠. 이거는 뭐 이스라엘 악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중국의 정부죠. 그 부양책이죠. 거기에서 중국의 활동이 뭐 전체적으로 4%, 5%뭐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원유 관련주도 소비가 없기 때문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오늘도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차트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나마 괜찮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12,000원에서 12,400원대까지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다가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뭐 같이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방산주나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거는 12,500원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 14,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비중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하면서 비중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우크라이나 건설주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단기 급등이 좀 나오면서 뭐 분위기 나쁘진 않았죠. 이전에 저점이 11,800원 부근이거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이 11,800원이고 이 11,800원이 지지가 되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냥 16,700원대까지는 일단은 뭐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보다 거래량이 한 150%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오늘 매수가 좀 많았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한미글로벌은 4분기 그러니까 내년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위성은 단기 급등 때문에 지금 뭐 주의가 떴죠. 정확히는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이슈가 좀 됐습니다. 다만 저항을 돌파를 하고 뭐 하루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주의가 끝나면은 이전 고점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18,500원 부분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냥 뭐 들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HL만도가 오늘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6%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시효과 전에 한 3%대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조금 더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일단 차익 실현 일부라도 좀 하고 37,600원이죠. 37,600원 이탈 시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고 36,000원 이하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7,600원 이탈 시 매도해서 36,000원 이하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오팜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중국 스웨덴주,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주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 지지로 작용을 했던 곳이 다 왔습니다. 다 왔고요. 뭐 소폭 더 하락할 수는 있어요. 소폭 더 하락하는 게 12,500원인데 만약에 12,500원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12,5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12,7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재매수하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서 이 파란색 12,700원 돌파 시 매수입니다. 오해 없으셔야 돼요. 12,500원까지 왔다고 해서 매수가 아니라 반등을 확인한 후에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난티가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하락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5,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300원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얘기가 나온 게 3개 정도가 있어요. CB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분양권 매출이 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 비용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재 때문에 오늘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대북 관련주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오늘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하락이죠. 거래량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내일 5,400원 위로 올라오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대로 다시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는 오늘 뭐 하락은 했는데 뭐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요거 내일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오늘 매수가 진행이 된 게 제너쌤이 매수가 됐는데, 여기가 저항이었고요. 여기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2분할 매수 해라라고 얘기를 했죠. 어디까지? 이때까지 2분할 매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손절가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7,300원, 죄송합니다. 9,300원 손절가. 9,3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12,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또 매수가 된 종목이 대동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이 있었고 6위. 그러면서 일단은 소폭 손실이긴 할 겁니다. 소폭 손실이긴 할 건데, 오늘 뭐 급등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불꽃이었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변수가 여기가 조금 변수가 좀 있습니다. 변수가 좀 있고 내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9,180원 위에서 움직이면 대동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현대 건설기계 오늘도 잘 올라가다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같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분봉 한번 볼게요. 5분봉. 10분봉은 반영이 다 안 돼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없는 조정. 뭐 물론 고점 찍고 하락할 때는 이전보다 거래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괜찮다. 지금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57,500원, 57,500원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하셔도 괜찮겠죠.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고 전 세계 뭐 건설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건설기계 57,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3종목이 나왔는데 한신공영은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신공영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윗꼬리다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이 나와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었는데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이랑 폭 차이가 너무 나서 요거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 두 종목 필에너지 어제 뉴스가 나온 게 3분기 누적 매출액이 2093억으로서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은 반영이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11시 19분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주가가 안 올라가고 오늘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만원입니다. 2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 그러니까 2만원에서 19,800원 사이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760원. 손절가는 18,76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원에서 19,800원까지 매수 가능. 18,750원, 760원 손절가 잡고 대응. 단기적인 목표가 24,4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N
오늘 실적 되게 잘 나왔죠. 역대급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TMF 여파에 인해서 적자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뭐 게임 매출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6,8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을 지금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내일 한 번 더 뛰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17,060원 돌파시 매수하는 전략. 17,060원 돌파시 매수해서 손절가 16,450원, 16,45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2,500도 이탈을 했어요. 2,500도 이탈을 했고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 번 더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243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서 매매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나마 뭐 시장 자체는 대형주 위주로 약세를 좀 보이기는 했지만 기관 외국인 수급 보게 되면 매도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왜 이렇게 그럼 많이 떨어졌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기관 외국인은 시장가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시장가 매수를 하게 되면 버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시장 조정받으니까 더 밀리겠지? 아래 걸어보고 아래 걸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가로 밀어버리니까 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반등이 700 한번 깨질 것 같습니다. 700 한번 깨질 것 같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기도 뭐하고 그쵸. 그러면 대안은 ETF밖에 없어요. 대안은 ETF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ETF가 아니라 미국 ETF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미국 지수를 보고 있는 ETF를 매매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뭐 타이거 뭐 미국 방산 10 이런 거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4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3고라고 얘기를 하죠. 고금리, 고환율. 뭐 유가는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고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조금이라도 보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에서 만든 미국을 추종하는 그런 ETF 중심적으로 당분간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저는 내일은 아마 제가 방송을 못할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갖고 목요일 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뭐 중요한 거 있으면 그것만 빠르게 좀 정리를 해 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머니프로의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